네, 신주입니다. 5년 전에 우리나라 PC방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범인이죠. 29살의 김성수예요. 이 사건은 5년이나 됐지만 아직도 기억에 잘 남아있는데 이유가 두 가지죠. 일단 사건이 잔인했습니다. 피해자 얼굴과 목을 등산용 칼로 80번이나 찔렀어요. 얼마나 미친 듯이 찌른 거냐면 피해자가 칼을 막다가 봉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이 잘리기도 했습니다. 80번이나 공격했고 얼굴과 목 위주로 노렸다는 건 그동안의 사건들을 볼 때 원한을 가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김성수는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단순히 그날 PC방에 온 손님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시비가 붙었고 여기서 생긴 화를 참지 못해 살인까지 한 거예요. 그럼 범행 이유는 뭐냐? 김성수가 학교 다닐 땐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우울증 약을 꾸준히 먹어왔다고 진술했어요. 그렇다고 우울증이 범행 동기는 아닙니다. 재판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시도했는데 인정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자기가 한 일로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아는 책임 능력이 인정됐다는 이야기죠. 우울증 때문에 정상인이라면 하지 않았을 일을 저질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짓을 한 거냐? 아마 김성수는 그동안 우울증을 핑계로 계속 어떤 이득을 봐왔던 것 같아요. 약간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화를 내도 우울증 때문이라는 생각에 주변에서 이해해줬던 거죠. 이게 습관이 된 겁니다. 나는 이 정도로 행동해도 사람들이 봐줄 거라는 생각에 공격성을 감출 필요가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에겐 통하지 않자 극단적인 행동이 나온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우울증 환자라고 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죠. 관리나 보호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환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이건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김성수처럼 우울증을 무기로 쓰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울증이 아닌데 관심 받으려고 우울증 걸린 척을 하고 여기서 생긴 이상한 습관으로 감정 통제를 안 해도 된다는 착각에 돌발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죠. 상대방을 예측할 수 없는 것만큼 무서운 것도 없거든요. 이번 사건이 그런데 우울증에 걸려서 돌발 행동을 한 범죄자의 이야기를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99년 12월 21일 교토 후시미구의 히노초등학교에서 대낮에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복면 쓰고 들어온 남자가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2학년 7살인 나카무라 토시키의 목을 찌르고 달아난 거예요. 주변에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더 있었는데 토시키만 공격했거든요. 아이들 말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토시키를 노리고 암살하듯이 행동한 것 같아요. 사실 성인 남자가 7살밖에 안 된 아이를 죽이고 얻는 이득은 없겠죠. 아이 부모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범인이 아이를 찌르고 학교 뒷문에 미리 준비해둔 자전거를 타고 사라졌어요. 계획된 범죄라는 이야기죠. 현장과 도주 예상 경로 조사해 보니까 증거로 쓸만한 물건들이 꽤 나오는 겁니다. 일부러 떨어뜨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사건 현장인 운동장에서 30cm 정도의 식칼과 둔기, 살충제 병이 떨어져 있었고 400m 떨어진 곳의 공원에서는 피 묻은 겉옷과 도망갈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자전거, 아이들이 진술한 검은 복면과 장갑, 칼이 발견됐습니다. 살인에 쓴 물건을 근처에 버렸다는 건 범행 경험이 없는 사람 같아요. 범인은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게 아니라 직접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도 발견됐거든요. 자기가 한 범행의 이유를 밝히는 성명문 같은 걸 현장에 남겨둔 거예요. 이걸 썼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건 계획범죄가 확실해지는 거죠. 무슨 내용이냐? 나는 신호 초등학교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유는 원한이 있기 때문이고 지금은 도망치지만 나중에 먼저 밝힐 테니 지금은 나를 찾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엔 자기를 식별하는 기호라면서 테루쿠 하노루라는 글을 적어놨어요.
이 성명문으로 뭘 알 수 있을까요? 일단 확실히 범행 경험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지 말라면서 현장에 증거를 남겼죠. 자기를 식별하는 테루쿠 하누루라는 이런 기호도 그런데 이게 추리 만화 같은 데서나 나오는 설정이잖아요. 범행 현장에 자기를 상징한다면서 문양을 남기는 이런 거, 코난에 나올 법한 이런 유치한 발상이 성인의 지능을 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범인은 중고등학생 정도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 이 범인의 성명문이 공개되면서 사건이 유명해진 건데 2년 전에 고베에서 사카키바라라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여기 링크해 둘게요. 이게 사카키바라 사건의 범인이 남긴 글입니다. 비슷하죠? 자기를 찾아보라면서 언론과 경찰을 자극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공통점이 꽤 있어요. 이 사건의 피해자도 초등학생이었고 성명문에 피해자를 정작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과 이 사건, 사카키바라 사건에서도 범인은 중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교토 초등학생 살인 사건도 중고등학생 정도의 범인이 나름의 계획을 세워서 저질렀지만 피해자인 토시키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이고 우연히 범인의 눈에 띄었을 뿐이라는 거죠. 아니면 사카키바라 사건을 보고 따라한 모방 범죄일 수도 있어요. 비슷한 경험을 2년 전에 해본 일본 경찰은 90여 명의 인력을 편성해 수사를 시작합니다. 다시 그때 운동장에 있던 초등학생들을 만나봤는데 범인이 형이나 또래 정도로 보였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사건이 일어난 히노 초등학교 지역은 치안이 좋지 않은 편이었다고 하거든요. 동물학대 사건들이 있었고 모여서 본드나 시너를 마시는 학생도 자주 보였고 망치 든 괴한에게 아이들이 도망친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주변에서 문제를 일으키던 학생 중 하나일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동네 분위기가 안 좋으면 개선을 해야겠죠. 이때 가장 먼저 뭘 하냐면 CCTV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CCTV 제보가 들어왔어요. 사건이 일어난 날 근처 다른 지역이었는데 대형마트에서 범행 이틀 전 경찰이 발견한 증거품과 비슷한 물건 3개를 사는 남성이 찍힌 겁니다. 하지만 영상 화질은 안 좋아서 얼굴을 확인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예상과 다르게 학생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인 남자에 가까웠고 사간 물건들이 범행에 쓰인 것과 비슷해 보였지만 너무 흔해서 특징은 없었고요. 화질 문제로 증거품과 확실히 일치하는 건지 알아내지 못했어요. 큰일 났죠. 그동안 범인을 초범인 어린 남자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만 수사를 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뒤늦게 생긴 거예요. 입수한 증거도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죠. 프로파일링은 심리 테스트 같은 겁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모아둔 일종의 데이터죠.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확률상 가장 높은 가능성으로 결론을 내는 방식이거든요. 이 적중률이 높을수록 실력 좋은 프로파일러가 되는 건데 가장 선진화된 수사 방법이긴 하지만 초기에는 이런 프로파일링이 수사의 가장 큰 단점이기도 했어요. 데이터에 없는 사건이면 바로 대처가 안 된다는 겁니다. 1999년 사건이고 아시아에 프로파일링이 막 도입될 때라 오히려 현장에 나가는 형사들보다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초기에 프로파일러는 분석에 실패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생명인 직업이라 이런 경험을 프로파일러들은 잘 공개하지 않죠. 이번 사건이 그랬거든요. 프로파일러의 분석으로 수사 방향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증거가 하나 남아있긴 하거든요. 범인이 도망치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자전거입니다. 이게 어디서 팔린 자전거인지를 찾은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면 일본은 자전거를 많이 타죠. 지진 때문에 높은 아파트 단지보다는 3층에서 5층 정도의 빌라나 단독주택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자리를 선호하니까 전철역 근처에 주택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도로가 좁아졌고 버스가 다니기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거죠. 자전거는 비싼 우산 같은 개념이기도 한데요. 분실률이 높습니다.
누가 훔쳐가거나 주인이 버린 경우인데 일본은 자전거가 많은 나라니까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개인 자전거라도 등록을 해요. 개인 정보를 받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처럼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노란 딱지를 말하는 건데 이 자전거가 그랬던 거예요. 등록 번호로 구매한 곳과 개인 신상 정보가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가명으로 등록된 자전거였고 집 주소는 웬 비디오 가게였어요. 범인이 여기까지는 예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자전거를 버린 건 범인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경찰은 이 비디오 가게를 갔어요. 그래서 여기 CCTV로 예전에 마트에서 범행 도구를 산 것으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남자와 비슷한 사람이 있는지를 대조해 본 거죠. 있는 거예요. 이번엔 이 남자를 사건이 일어난 흰호 초등학교 학생과 부모,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아는 얼굴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건 한 달 만인 2000년 1월 용의자가 같은 후미시구에 사는 21살의 오카무라 히로마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영장이 나오긴 전이었어요. 정식으로 체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미 동행을 할 생각으로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면 오카무라는 범행을 인정하게 될지 계속 알아볼게요. 아침에 경찰이 찾아오자 오카무라는 처음에 임의 동행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조사받으라고 1시간 20분 정도를 설득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집 앞에 있는 공원에 나가 잠깐 이야기하겠다며 경찰과 집을 나갑니다. 여기가 그 공원이에요. 하지만 수사관이 방심한 사이에 오카무라가 여기서 도망쳐요. 그래서 경찰이 지원 요청하면서 쫓아갔지만 오카무라가 생각보다 빠르고 힘이 좋았다고 합니다. 경찰 50명을 따돌리면서 근처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문을 잠그고 숨은 거예요. 하지만 결국 4시간 만에 발견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경찰이 또 문제였던 게 일단 놓친 것도 그렇지만 한 번 도망친 사람이면 돌발 상황을 예상해야 정상이잖아요. 또 도망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경찰은 너무 시끄럽게 찾았다는 무전을 막 하면서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오카무라에게 곧 잡힌다는 불안한 기분을 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얼마든지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위기를 느끼는 오카무라가 옥상에서 투신합니다. 오카무라 입장에서는 자기가 범인이긴 하지만 경찰이 문 열려고 덜컹거리는 소리가 무서웠을 거예요. 어린 마음에 앞으로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투신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체포 영장이 오카무라가 사망하고 5분 뒤에 나왔거든요. 며칠도 아니고 경찰이 집에 찾아간 뒤 6시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기다려서 경찰이 급하게 찾아갔다가 놓치기도 하면서 망쳐버린 사건이 된 겁니다. 사망했으니까 불기소 됐고요. 여기서 불기소는 혐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경우에 기소하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오카무라는 혐의가 있죠. 하지만 죽어서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소 자체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기소. 죽었지만 그래서 당사자의 자백을 듣지 못했지만 뒤로 밝혀진 사실들을 볼 때 오카무라는 범인이 확실해 보여요. 그럼 어떤 사람이고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냐? 1978년 사건이 일어난 교토시 후시미구에서 태어났고요. 5살 많은 형과 부모는 둘 다 있어요. 나온 초등학교가 사건을 저지른 히노 초등학교 옆이었습니다. 이때 오카무라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착하고 공부와 운동도 잘하는 학생인데 너무 얌전해서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는 성격이었다고 했어요. 9살에 이사를 가는데 거기가 바로 도망쳐서 뛰어내린 그 아파트입니다. 아는 곳으로 도망쳤던 것 같죠. 여기가 그런데 중국인 혼혈이나 버려진 아이들이 많이 사는 차이나 단지라고 불렸거든요. 가난한 동네라는 거죠. 오카무라가 어릴 때부터 아빠가 천식으로 자주 쓰러지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집이 잘 살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 중학교 들어가면서 아빠는 사망해요. 오카무라가 사망하고 10일 만에 형과 엄마가 집 앞에서 무릎 꿇고 공개 사과를 했지만 사실 이 사건의 시작은 그 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빠가 사망하자 형의 가정폭력이 있었던 겁니다. 형 체격이 좋았거든요. 수시로 엄마와 동생을 때렸고 졸업하면서 가족을 끊었어요. 그러면서 엄마랑 둘이 살았던 건데
오카무라가 이때 일로 우울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얌전한 성격인데 우울증까지 오자 학교에서도 거의 존재감 없는 사람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데 운동은 또 잘하다 보니 야구부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여기서 같이 운동하던 친구들도 오카무라의 포지션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공부는 잘하죠. 고등학교까지 성적은 계속 좋아요. 전교 상위권이었고요. 수학과 과학을 특히 잘했는데 항상 100점이었습니다. 학교 체육대회에서도 항상 눈에 띄는 사람이라 친구들 관심을 좀 받았겠죠. 이게 사람들과 대화하기 힘든 오카무라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었대요.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쓰다 보니까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1학년 2학기부터는 학교도 잘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결석을 180일이나 한 거예요. 우울증이 심했던 거죠. 하지만 엄마가 학교에 부탁해서 수업을 따로 받으면서 21살에 졸업을 하는데 이 상태로는 대학을 못 갈 것 같고 취업이라도 해야겠죠. 그런데 졸업하고 방 안에서 게임만 해요. 우울증은 갈수록 심해졌고 사건 직전엔 창문을 다 막아서 빛도 들어오지 않게 해놓고 살았어요. 이때부터 비정상적인 행동까지 나왔습니다. 밖에 나가더라도 혼자 멍하게 가만히 앉아 있거나 자전거를 타고 같은 자리를 돌기만 했고 졸업한 학교를 찾아가 원하는 만큼 돈을 줄 테니 졸업을 취소해달라는 거예요. 졸업을 취소해달라는 이유는 자기가 검정고시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검정고시를 보는 게 졸업장 때문인데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뒤로도 계속 고등학교 찾아가서 교장 면회를 요청하거나 학교를 돌아다녔고 그러다 한동안은 또 집에서 나오지 않고 게임만 했어요. 사건 1년 전에는 다른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유리창 깨고 커튼을 칼로 자르고 복도에 소화기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번 사건을 준비하면서 썼던 것과 비슷한 종이들 여러 장을 남겨두기도 했는데요. 거기 일부분 내용입니다. 나는 학교에서 심한 일 당했고 그 보복으로 유리창을 깼다. 나는 일본인 1억 2천만 명 중 한 사람이다. 언젠가 이름을 밝힐 것이다. 이름을 밝히든 밝히지 않든 편지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는 또 자기 식별 번호라면서 키토 키테 키타 키리키시 1, 2, 3, 4, 5, 6, 7, 8, 10이라고 써놨는데 경찰은 이때 이게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해서 범인을 잡으려고 수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카무라가 이번 사건 한 달 전 학교에 사과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라고 밝히면서 변상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망하고 나서 오카무라의 편지였다는 게 밝혀진 거죠. 심한 일 당했고 보복이라는 점에서 형의 폭력으로 시작된 우울증과 학교에서 겪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학교를 안 나가기 시작할 때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거든요. 이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현장에 놔둔 성명문에 테루쿠 하노루라는 건 뭐냐? 집을 압수수색했죠. 그러자 방 안에서 명언 문구 416페이지라고 적힌 메모가 나온 거예요. 이걸로 책장에 있던 명언집을 열어봤습니다. 416페이지를 펼쳐보니까 문장에 마지막 글자들을 적어뒀던 거예요. 딱히 의미는 없다는 거죠. 고등학교 훼손하면서 남겨뒀던 키토키테 그것도 같은 거고요. 이미 죽어서 정확한 범행 동기나 과정을 알 수 없지만 그동안의 행동이나 방 안에서 나온 단서들을 볼 때 오카무라는 범인이 확실해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에서 사건이 자주 일어나자 입구에 경비가 생겼고 관계자가 아니면 미리 연락해서 허가받고 들어갈 수 있게 바뀌는 중이죠. 그런데 일본은 사카키바라 사건을 겪고 2년 뒤 이번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초등학교의 보안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1년 뒤인 2001년에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여기 링크해 둘게요. 초등학교 무차별 살상 사건이었는데 이것까지 터지자 안전 문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개편이 시작됐던 거고요. 보안만 강화된 게 아니라 CCTV나 교직원이 방범과 심폐소생술 교육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시행은 잘 안 됩니다. 사건 20년 만인 2021년에 조사해 봤는데 60%가 시행을 안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구조의 사건은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아직 일본은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범행을 막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1999년 일본 교토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살해 사건 파일이었습니다.